그럼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와 함께 소설 사랑의 생애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죠. 1. 사랑의 생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이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홀려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내부에서 생을 시작한다. 사랑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사랑이 들어와 사는 것이다. 숙주가 기생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체가 숙주를 선택하는 이치이다. 숙주는 기생체가 욕망하고 주문하는 것을 욕망하고 주문한다. 세상에 떠도는 말대로 사랑하면 용감해지거나 너그러워지거나 치사해진다. 유치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젓해진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변화인가가 생긴다. 몸 안에 사랑이 살기 시작한 이상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다를 뿐 아니라 사랑하기 전에 자기와도 같지 않다. 같을 수 없다. 사랑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나 사랑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랑했거나 사랑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했거나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총이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사랑은 자격의 문제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2. 사랑할 자격. 그러니까 까맣고 큰 눈에 짧은 머리 여자 앞에서 형배가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한 것을 시비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다. 그 말이 그녀와 헤어지는 이유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랑 앞에서 자기 몸을 한껏 낮추면서 동시에 그 겸손의 몸짓으로 사랑을 한낱 자격의 문제로 끌어내린다. 크고 까만 눈이 매력적인 여자가 그의 의중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지금 사랑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흡사 독립선언문 낭독하듯 하고 있는 거 알아? 그가 겸손 뒤에 숨어 부리는 오만을 그녀가 알아보았으므로 형배는 움찔했다. 말끝을 제대로 맺지 못했던 그날을 형배는 기억한다. 형배는 그녀의 표정과 눈빛에서 서늘한 경멸을 읽었다. 3. 누군가의 귀. 직장 동료의 결혼식장에서 형배는 그녀를 3년 만에 다시 만났다. 그녀가 나타날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으므로 처음에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두 줄 앞, 약간 왼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자리에서는 그녀의 오른쪽 뺨이 조금 보였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있어서 귓바퀴가 드러나 보였다. 부드럽고 둥근 타원의 고리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는데 귓바퀴 안쪽에 굴곡진 모양이 하트 모양을 연상시키는 게 이상해서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가끔 눈을 돌려 그 귓바퀴를 쳐다보았다.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식장 입구까지 행진을 하고 사진 촬영을 위해 다시 앞으로 나가는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그녀를 놓쳤다. 맞지? 형배 선배. 이렇게 만나다니. 나는 신부가 고등학교 친구라 왔는데 선배는? 그녀가 먼저 그렇게 말을 붙여왔다. 그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쏟아져 나온 하객들이 그와 그녀 사이에 간격을 벌렸다. 그는 그녀로부터 멀어졌다.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트 모양의 귀가 웃는 것 같은 그림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 웃음이 계단을 내려가는 그를 계속 따라왔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 웃음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낯선 것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4. 모르는 사람. 예식장 앞 카페에 마주 앉은 그녀에게 왜 모르는 사람 같지? 하고 말할 때 형배는 약간 수줍어했다. 적어도 한때 거의 연인처럼 지냈던 대학 후배를 오랜만에 만나 하는 말로는 어울리지 않았다.
우리를 매혹하는 것들이 미지의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형배는 관가했다. 아니, 그 순간 그가 매혹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끌린다. 사랑하는 자는 알아가야 하는 숙제를 떠안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잘 알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 숙주 안에 깃들어 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일이다. 모르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형배는 그녀 앞에서 그녀를 잘 알고 있을 때 했던 것처럼 할 수 없었다. 표정도, 말도 달라졌다. 어색하고 불편해졌다. 시선을 피했고, 조리 없는 말을 했고, 허둥거렸고, 심지어 수줍어했다. 5. 사랑, 사건. 하트 모양을 한 다육식물의 말랑한 잎과 같은 기와 생글거리는 웃음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그의 속에 가득 찬 것은 그녀였다. 미쳤어 하고 그는 가끔 중얼거렸다.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방법은 없다. 사건은 일어나고 일어난 사건은 회피하지 못한다. 사건이다. 큰 사건이다. 그는 사랑에 걸렸다. 그는 자기 가슴 속에 그녀가 가득 차서 거의 자기 자신이 그녀로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거처를 제공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그의 내부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사랑은 덮친다. 덮치는 것이 사건의 속성이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 물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어떤 사람, 즉 사랑을 속수무책으로 겪어야 한다. 6. 허기에 대하여. 전화기를 들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누를 때 그는 문득 파스타를 먹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혔다. 그는 말했다. 파스타 먹고 싶지 않아? 그녀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했다가 좋지요, 파스타 하고 가볍게 받았다. 그럼 나와 하고 그가 일부러 가벼운 어투로 말했다. 지금? 하고 그녀가 터무니없다는 듯 물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10시 10분이었다. 이 시간에 하는 파스타집을 알고 있어. 그 근처로 갈게. 20분 후에 만나. 그는 서둘러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7. 파스타라는 기호. 그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내 엔젤의 위치를 알렸다. 맥주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는 파스타를 2인분 시키고 맥주를 한 잔 시켰다. 홍합 파스타가 나온 것과 거의 동시에 그녀가 엔젤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런데 이 밤중에 갑자기 웬 파스타? 안 좋아하잖아요, 파스타. 하고 그녀가 물었을 때 그는 자기가 파스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이제부터 좋아하려고. 정말로 이제부터 파스타를 좋아할 것 같은 예감이 든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중의적으로 사용했다. 말하자면 고백의 형식으로.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불가피하게 우회하는 말이다.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알아들었다. 선배, 설마 지금 나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야?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눈길을 피했다. 그것은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야, 대체 이게? 그녀는 큰 소리로 놀람을 표시했다. 잠깐만 생각 좀 하고 하며 급히 맥주를 들이켰다. 8. 자기 이름 부르기. 가슴 졸이고 참고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전화를 건 기억이 선희에게도 있었다. 그녀는
1년쯤 전에 자기가 전화 걸었던 걸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1년 전? 글쎄 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개간 문예지에 신인 문학상에 당선되었다는 통보를 받던 날 선희는 이영문학관의 과장인 영석과 함께 있었다. 짧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선 그녀가 팔을 펼쳐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에, 소설가가 되었어요. 내가 소설가가 되었다고요. 세상에, 난 축하받아야 해요. 그날 저녁 축하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서 난감해하던 영석이 머뭇거리다가 밀쳐버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데리고 들어간 곳은 그가 잘 다니는 허름한 식당이었다. 선희는 자기 앞에 앉아 축하의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다. 술 기운 탓이었다. 사실은요, 저는요, 소설가가 되면요, 꼭 축하를 받고 싶은 사람이 딱 한 명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과장님은 아니거든요. 그 순간 그녀가 수그리고 있던 머리를 들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신 해줄래요? 그러면 되겠다.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축하해주세요. 하고 말했다. 영석이 조금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요? 어려워요? 좋은 일 생긴 사람 축하해주는 건데요? 축하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일단 표정을 다정하게 지어야 해요.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이렇게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세요. 선이야. 그는 그녀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 목소리에 다정함 이상의 미묘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느낀 대로 따라 할 수는 없었다. 두준의 하이라이트. 네,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리더 두준두준 윤두준입니다. 소설 사랑의 생의 도입부를 읽어드렸어요. 제가 소설을 읽으며 형광펜을 들어 밑줄을 그었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몸 안에 사랑이 살기 시작한 이상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다. 사랑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가 평소에 과학을 참 좋아하는데요. 생물학에서 숙주는 기생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죠. 같은 이치로 사람에게 사랑이 처음 시작되는 순간 어떤 사람이 사랑의 숙주가 되는 바로 그때부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욕망에 빠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시작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의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다음 낭독은 요섭 씨가 맡아주실 거예요. 그럼 소설 사랑의 세계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